네, 저희가 지금까지 모셔본 적이 없는 분을 최초로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입니다. 예, 굉장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좀 누추한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누추하게는요. 그 사실 지난 국회 법사위를 지켜보다가 우리 처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뭐 고생을 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네. 다만 이제 제가 좀 그 개인적인 발언을 이제 좀 했다는 것이 예. 논란이 됐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은 제가 그 겸허히 이제 수용하는 바입니다. 예. 뭐 그렇지만 뭐 못할 말씀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비판을 무슨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뭐 야당에서는 뭐 탄핵 절차를 밟겠다 등등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법제처장으로서 이번 국감 쭉 하신 소회랄까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국감에서 이제 법제처는 이제 크게 이제 논란이 되는 부처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늘 뭐 현업부서도 아니고 뭐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친구라는 것이 이제 2년이 돼서 임명이 됐다고 얘기가 되고, 그 이번 정부에도 결국은 이제 변호인으로서 방탄 보훈 인사 차원에서 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논란이 있었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특히 이제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 무슨 이제 하여간 예전에는 대통령의 친구가 문제적 상황이 많이 되긴 했지만 뭐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사실 뭐 그런 차원에서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는 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재판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야당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 재판 12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판사 출신이시고 예.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이 사건들을 다 담당을 하셨었던 거죠. 그래서 다는 아니고 이제 일부 이제 대장동 위에 예. 성남 FC 예. 사건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 속에서 무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이제 법제처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제 개인적인 얘기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가 네. 처음에 이제 한 야당 의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네. 범죄자라는 발언을 표현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네. 그러면은 무죄라는 것이냐라고 되물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죄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조금 이제 뭐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뭐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동의합니다. 예. 다행히 나중에 그 야당 의원님께서도 예. 2차 국감장에서는 이제 그 사퇴하라는 그 요구를 철회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네. 그 답변하실 때 내가 너무 솔직하게 했나? 이런 그 생각도. 발언 당시에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예. 조금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제가 이제 성격이 조금 둘러 얘기를 못 합니다.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애둘러 얘기하시지 않는 편이라서 예. 솔직하게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평소에 어떻게 보면 제 성향이 그때 이제 표출이 됐던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그 타운홀 미팅 하시고 하실 때 사실 제가 SPC 특수목적법인 이런 거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대장동 예를 들어 대장동 막 이렇게 해서 좌중이 빵 터지고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요.
그것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제3자 뇌물죄라는 걸로 좀 그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배임죄하고 제3자 배임죄, 뇌물죄. 예. 예. 근데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변호인을 했던 네. 경험에서 이제 비롯된 얘기고 예. 이제 법제처장으로서 이것도 뭐 또 할 얘기냐 또 비판이 나올지는 예, 모르겠는데 네. 그 대장동 일당들하고 사이에서 뭐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뭐 한 푼 돈을 뭐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한데 수백억 원의 뭐 그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그런 주장 자체가 네. 저희가 보기엔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이른바 저수지 뭐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황당한 주장이고 그 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 명백한 사실도 아닌데 막 허위로 부풀려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걸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난 법사위에 이제 고등법원장들께서 출석하셔서 원칙적으로는 재판할 수 있다라는 발언 이론적으로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셨던 것 이론적으로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네, 그 5개 재판부 모두 헌법 네. 84조의 소추에는 네, 새로운 기소뿐만 아니라 기왕에 진행되던 예, 재판의 진행도 예. 멈춰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을 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재판을 중단했던 것인데 네, 아무리 그 법원장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도 이제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흔히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현실적으로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 아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하신 법원장님도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론적이라는 그 표현은 뭐 그런 그 해석론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네. 그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라거나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이제 그것을 좀 곡해해서 보도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그 처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근데 그 표현 자체 그런 발언 자체가 사실은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예. 그분도 너무 솔직해서 그러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제 국회에서 에이펙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중지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듣고 사실 계십니까? 저는 그런 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해석으로도 명백하고 예, 지금 그 다수의 헌법 학자들의 견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도 중지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아까 이제 서울고등법원장님 말씀하신 이제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또 과거에 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예,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여당 의원님들이 이제 법원을 믿지 못해서 만약에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그럴 위험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이제 그거를 뭐 그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국정안정법 이렇게 명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의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는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헌법 학자들 다수의 견해이고 그거를 이제 법률로 명문화하는 거가 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네. 다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마치 재판을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방탄 차원에서 중지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입법을 한 것이라는 예.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익은 없고 괜히 논란의 소지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저희 방송을 꼭 보고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괜히 논란만 키우고 정치면이 계속 아마 이걸로 당분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일감으로는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거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 또 그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필요한데 권력구조 개편까지 갈 거냐, 뭐 어느 선에서 할 거냐. 물론 이제 국회 차원에서 개헌 특위가 마련돼서 그 차원에서 논의가 이제 진전이 되어야겠지만. 큰 틀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제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개헌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중심이 돼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법제처로서는 이제 그걸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법제처가 먼저 그 이슈를 끌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고 말씀해 주신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도 아직 입장은 구체적인 입장은 얘기되거나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차원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아예 논의된 바가 없다. 그렇군요. 근데 개헌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87년 개헌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헌법 개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개헌이 엄청난 일로 돼 있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개헌을 필요하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이전에는 사실 자주 개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엄격하게 개헌 논의가 묶여 있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쉽게 개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일 테고, 그리고 이제 그 개헌이 다른 이슈들을 삼켜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그 효과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이 쌍방,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이익이 되지 않는 한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추진되기는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고 개헌 자체 논의 자체가 뭐 터부시되거나 금기시되거나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게 참 정치가 좀 정상화되고 이제 서로 존중과 뭐 상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정치라면. 그러면 벌써 개헌을 했어도 수십 번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안 돼. 뭐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인데도 절대 안 돼. 이렇게 딱 방어막을 쳐버리고 민생법안 같은 경우도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하. 그래도 지금 민생법안은 많이 여야 협의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해서. 그러니까 지난 국회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저희가 한우 촉진법 같은 게 왜 통과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4년 연임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발언도 이제 그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왜곡돼서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야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4년 연임제가 그 발의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에 관해서 그 헌법 128조인가 그 해석을 물으셨고 당연히 저는 그 발의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연임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지금 여권에서는 그 대통령 연임, 이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 뚜렷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후속 질문을 하셨고 만약에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연임 관련된 현행 그 헌법 조항의 해석 문제를 넘어서는 그걸 개정해야지 논의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제처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거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이다라고 발언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마치 그 현행 그 문제의 조항의
해석을 제가 달리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셨는지 네. 마치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을 했을 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현행 헌법을 해석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 예.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본디 취지를 예. 그 본디 취지를 잘 살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거 왜곡을 하려고 이렇게 그런 꼭 뭐 그렇게 볼 건 아니기는 할 텐데요. 네. 서로 간에 조금 오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상황에서 예. 의원님께서는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던 게 예. 아닌가.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말로 다 하는 거거든요, 정치를. 그래서 프레임을 어떻게 확 씌우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출렁이는 여론 시장에서 본인들이 어떤 그 프레임을 선점해서 공세하려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처장님 만나 뵙고 말씀 들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네라는 게 이제 확인이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자들 표현으로 막 나가는 그런 말씀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지귀현 판사의 문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 그리고 다 떠나서 이제 사법개혁의 이슈들이 이제 계속 그 지난 국정감사 내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여당에서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 조금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네. 몇몇 나라에서 과거 나치 시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내란 과정이라든가 예. 이제 그 후에 이제 대법원의 어떤 그 전원 합의체 추진 과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닌가.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다시 혹시라도 현실화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한 차원에서 네.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조금 그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지금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보자면 지금 형사 합의 25부에서 예. 그 내란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이 형사 합의 25부가 뭐 식품 불량 문제, 뭐 부정식품 문제라든가, 뭐 보건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뭐 경제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내란 재판도 하는 거여서 뭔가 이거를 계속 길게 끌기 어려우니 이것만 전담해서 하는 처음에는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이제 지금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제 말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빠르게 좀 정돈하고 정상국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에서는 그건 조금 불가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위헌이다라는 건데요. 법제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거가 이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위헌이라고 이제 그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네. 사실은 그렇게는 결코 볼 수 없는 게 현재 그 사건이 있는 중앙법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네. 기왕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임명된 법관 중에서 네. 법관 추천위원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예. 정해진 예. 그 법관을 예.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항소 상고가 보장된 재판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결코 볼 수가 없고요. 이제 배당 문제를 네. 법원 행정처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배당권을 침해한 것이다. 예. 근데 그 배당 문제는 사실은 헌법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사건을 그 일반 식품 경제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게 사실은 이제 국민들로서는 예. 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예. 만약에 이게 과거 같았으면은 그 사건을 진짜 시한 내에 그 처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네. 그 업무를 재판부에 배정을 해서 예. 신속하게 진행을 했던 것이 여태까지 이제 법원 네, 이제 재판 모습이었는데 예. 이번만은 유독이 이제 그거하고는 예.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네. 과연 법원이 재판을 구속 기간 내에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네. 그리고 이제 그 내란 사건에 대해서 단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굉장히 의심하는 것 같고 이제 그것이 그 특별 법안에 이제 제출이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란을 어떻게 식품 부정 사건 이런 거하고 동급으로 볼 수가 있으며 이 원어브댐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 밤에 이제 국회대로에서 나와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지만 하마터면 이제 조성현 단장 같은 분들이 서강대교를 넘지 않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분이 만약에 다 밀고 들어와 가지고 장갑차 이런 걸로 국민들한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총을 겨누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진짜 뭐 아유 아마 수천 명의 인명 희생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나 명백히 이거는 어린 학생들도 위헌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법을 수호하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곳에서조차 그 당시 그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발언이 없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진짜 총이 발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런 어떤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의 대법원장님이나 하는 분들이 그거는 위헌이라고 명백히 선언을 해줬다라면은 네. 그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실은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굉장히 질타가 있었고 네. 아마 법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조금 적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법원 119 폭동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내란이 터졌을 때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만 나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아주 수월했 아마 상황이 바로 정리됐을 겁니다. 상황이요. 예.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슨 판단이시길래 이런 것을 안 하셨을까요? 이제 법원 쪽의 이제 해명은 네. 이제 그게 결국은 법원으로 내란 사건으로 이렇게 네. 올 수가 있는데 예. 그랬을 때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중립성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중립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네. 조금 저로서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이제 민주당에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로드맵을 짜고 있고 대법관 수의 증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재판 소원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소원제는 사실상 사심이다, 뭐 온종일 재판만 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야당의 질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심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사심제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사건에 대해서 예. 그 법원 내부의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재판이나 그 판결도 예. 결국은 헌법 위에 헌법 질서 하에 있는 것이고 네.
재판이나 판결에 의해서 뭐 예외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지 그 재판을 다시 한번 하는 사심제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그 배경은 사실은 네. 헌법재판소하고의 위상 경쟁입니다. 위상 경쟁. 예. 결국은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예. 마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위상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사실 그러한 얘기들은 과거부터 처음부터 제기됐던 것인데 네, 네. 국민들로서는 아니 그거 다 재판도 헌법 판결도 헌법 질서 하에 있는 것이고 헌법 네, 네. 위에 기초한 것인데 예. 그런 생각 자체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예. 사실은 그 그 박근혜 정부 때인가 그 대법원 스스로 예. 대법원 아닌 상고법원을 그렇습니다. 별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사심제입니다. 상고법원은 사심제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양승태 다른. 대법원장이 이거 추진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고법원을. 예. 그때 그 사실 가장 그 반대 그 논거가 사심제가 되는 것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예. 뚜렷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예. 그런 신급이 하나 더 늘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이 내란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어쨌든 지규현 판사를 세우고 전혀 다른 미동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2월 말에 1심 선고가 나지 않고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에 석방되어서 예. 불구속 재판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추가 기소돼서 예. 그 추가 기소권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예. 추가로 구속영장을 예. 발부하지 않는 이상은 예. 석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석방되어서 재판 받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국민들로서 이제 납득하기 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결과가 그렇죠. 됩니다. 예. 자, 오늘 11월 2일인데요. 이제 12월 딱 이제 뭐 2달, 12월 말까지 하면 딱 2달 남은 건데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볼 때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재판부에서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한 있습니다. 것으로 지규현 판사가 들었는데 예. 실제로 가능할지는 저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실제로 예.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예.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예. 사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예.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 지금 걸석 재판을 15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피고인은 출석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긴 하는데 이제 피고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방어권을 내려놓고 네. 불출석한 것을 강제로 특히나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예. 강제로 그 법정으로 끌어내는 것이 뭐 그게 꼭 뭐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라면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 그때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죠. 예. 아유, 우리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지규현 판사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재판도 너무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좀 집중 심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점에서 가장 그 여당 의원들께서 예. 그 재판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지규현 재판장이 그 구속 기간을 그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서 석방을 한 것이 이제 문제의 이제 발단인 것 같은데 사실 과거 같았으면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러한 중요한 재판에서 아마 대법원은
배제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 근데 이번 재판부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또 예. 그 후에 룸사롱 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재판부로 하여금 그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데서 아마 여당 의원들께서 많이 불신을 갖게 된 것이고 아마 여당에서도 처음부터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이렇게 강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네. 재판 진행되는 상황을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재판을 진짜 구속 기간 내에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담 재판부에 관한 이제 특별 법안 네. 얘기가 나오게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원에서는 내란 특별법을 할지 아니면은 내란과 그 김건희 국정농단을 다 묶어서 특별법을 낼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란의 굴레 속에 한편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빠르게 우리가 뭐 에이펙도 성공적으로 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중심 국가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법 영역에서는 아직도 전혀 그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다라는 판단도 좀 드는데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 출연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도 그렇고 저로서는 과거에 재판만 하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만 활동하다가 이제 행정부처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인데 지금 이제 또 이제 논란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욕을 먹고 하는 이 지금 상황은 또 그거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제 새로운 경험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반성할 부분들은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능한 한 그 논란이 야기되는 발언들은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아니 뭐 그 틀린 말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들 근데 우리 국민들이요 다 판단하시면서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런 말씀을 왜 하셨지? 이제 텍스트 기사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감의 그 방송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취재 편의점 같은 이제 해설 보시고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신문 한 줄 보고 발끈해서 이러지 않는 분들이다라는 점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나오셨으니까요. 저 카메라 보시고 꼭 하시고 싶으신 국민들께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당부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법제처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기획 과제들도 이제 많이 정리가 돼 있고 그거를 입법적으로 이제 뒷받침해야 됩니다. 법제처가 이제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권익과 그리고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그런 행정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한 1.4%포인트 정도 경제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와. 사실 그 어마어마한 수치고 예산 투입 없이 단순히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절반, 뭐 3분의 1이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은 그거는 국가에 진짜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그 과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네. 아이고 26년 판사 하셔가지고 차분히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세요. 18기 동기시죠. 요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놀랍게도 제가 이제 20대에 알게 됐지 않습니까? 20대. 근데 그때랑 20대 때 친구.
예. 예. 그때랑 지금이랑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유쾌하고 명랑하고 뭐 그거는 뭐 기본 베이스인 것이고 예. 그때 가졌던 생각들, 어떤 그 사고 방식 그리고 일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얘기가 그 헌법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거는 단순히 형사법의 이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이건 국민의 기본권이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그때 하셨습니다. 20대 때. 예. 그리고 이제 국민 주권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무죄 추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도 한 10년 활동했는데 변호사들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재판은 무죄 추정이 아니고 유죄 추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 무죄 추정이라는 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수백 년 동안에 수만의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생명이 부당하게 네. 죽어나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기본적인 그 원칙이자 사실은 국민들의 권리인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법정에 있어서는 검사가 유죄를 그렇죠.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지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거꾸로 피고인 그리고 네. 변호인이 확실하게 자기가 무죄라는 거를 입증해야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참 법이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제 그 과거에 개인적으로 예. 어려운 공장에서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 네. 이런 게 있었네. 예. 이게 당장 현실에 도입이 돼야지 예. 현실이 돼야지 예.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무죄 추정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국민주권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또 현실에 그대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꿀 게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5년이라는 기간도 굉장히 짧기 네. 때문에 지금도 국무회의 끝나면은 예.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랑 똑같이 식판 들고 식사를 하시고 뛰어서 올라가십니다. 일하려고. 아, 진짜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끝나면 예. 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뛰어 올라가세요? 예, 뛰다시피 올라가십니다. 이건 단독입니다.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예.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세상이 모두가 그래도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네, 그런 네. 공정한 생활, 공정한 사회를 네.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꿈, 그것이 20대 때 가졌던 제가 들었던 네. 것인데 지금도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대충 세월이 지나면 친구들도 많이 변하는데 옆에서 보시기에 참 안 변하는 친구다 이런 느낌 드시겠습니다. 진짜 시종일관입니다. 시종일관. 예, 예. 예, 예. 야,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의 또 이게 그 뭔가 묵직하게 들어오는 게 있네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서 더 말씀을 다음에 처장님 모실 때는 1시간 잡고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나와 주실 거죠? 예, 당연히 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